아, 소리 안 나오고 있었네요. 네. 소리 안 나오게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요. 자. 네, 맞아요. 소리 안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꺼놓은 거를 기억을 못했네요. 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그 하드포크 질문이 많이 나와갖고 그거를 일단은 설명드릴 텐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한 분은 좀 밴을 시킬게요. 이분은 안 되겠네. 뒤끝이 너무 장난 아니네. 알면서도 놔뒀는데 이분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은근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약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분 친건님 아니에요. 예전에 와갖고 안티질 하다가 저한테 한번 쫓겨난 적이 있는 사람인데 뒤끝 있어갖고 마치 안티 아닌 것처럼 와갖고 은근히 또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뭐 돈 벌려고 에스크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냥 바로 귀찮아갖고. 예. 아, 예, 짭이에요. 점 찍혔잖아요. 점. 친건님 아니에요. 저분은 친건님. 친건님은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텔레그램에서 저랑 한판 했어요. 예, 저랑 한판 했습니다. 저랑 한판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좀 짜증나서 친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예전 영상을 뭐 지웠느니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마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저는 영상을 절대 안 지운다,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라 했는데 영상 지운 것 같은데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극도로 억울한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친구님한테 되게 세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 내기 걸 수 있냐고, 내기 걸어보라고 한번. 내 영상 안 지우는데. 그래서 그때 싸우고 나서, 싸웠다고 표현하기도 뭐는데 아무튼 약간 투닥투닥 하고 나서 친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메시지를 한번 보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짜증나서 답장을 안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님이 아무래도 뭐 저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생각해서 방을 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날과 다르게 기분이 남아있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제가 진짜 너무 짜증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걸 너무 싫어해갖고, 예, 영상을 뭐 고의로 삭제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때는 대놓고 되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친구님도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인만은 알겠죠, 이유를. 그때 싸운 것 때문에 저랑 뭐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해서 나간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님이 아니에요. 아까 그거는 안티예요. 안티. 친구 닷은 예전부터 안티했다가 저한테 쫓겨났던 사람이고, 오늘도 은근히 아닌 척하고 와갖고 슬쩍 비벼봤는데 제가 알면서도 놔뒀어요. 그냥 웬만해서는 뭐 이렇게 둥글게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놔뒀는데 여전히 또 안티 아닌 척하면서 또 막 공격을 하길래 제가 보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하드포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포크는, 하드포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드포크 그림 보면서 할까요? 이제 XRP 하드포크 얘기가 나온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 그림 통해서 설명하면은 알기 쉽겠네요. 왜 이렇게 소환이 안 되지? 자, 요거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 이더리움과 ETC,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두 개 실제로 쪼개졌잖아요. 이 시점이 이더리움 해킹 당했을 때거든요. 해킹 당하고 나서 이더리움이 오히려 하드포크에서 빠져나갔어요. 예, 보시죠. 롤백을 시켰습니다. 해킹 당한 거를.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킹 당한 그 트랜잭션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간 게 바로 오늘날의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예.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정확히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POW에 해당돼요. 작업증명. 이게 하나의 블록이거든요. 예, 작업증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그래픽카드 껴갖고 열심히 연산해갖고 블록 막 열심히 해시 계산해갖고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면은 이 블록이라는 데 안에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래 내역이 담기는 거거든요. 예, 당겨서 하나의 블록 완성되면 이게
고정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블록에 또 그 뒤에 있는 트랜잭션들 이 안에 기록을 해갖고 만들고, 이거를 체인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그래서 블록체인입니다. 왜 블록체인인지 모르셨던 분은 지금 설명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을 해놨다고 해서 그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BTC인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 또는 비트코인 골드는 BG라고 쓰나요? BGT라고 쓰나요? 뭐라고 쓰죠? 비트코인 골드? BTG라고 쓰겠네요? 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도 있나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드포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중간에 그냥 강제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블록을 다른 데다 이어갖고 본인들이 새 출발하는 걸 이제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XRP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XRP는 어떨 것 같습니까? XRP는 좀 약간 XRP도 이런 블록이란 개념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 레저죠. XRP의 개념은 레저라고 보셔야 됩니다. 블록이라고 안 불러요. 잠깐 가볼까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XRP는 블록이라고 안 불러요. 레저라고 부릅니다. 레저. 어디 있지? 잠깐만요. 이 그래픽 뷰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 있더라? 여기다. 익스플로러. 예, 보이시죠? 지금 이게 XRP 레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정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가죠. 자, 조금만 이거 화면 이 라인에 까르 채우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더 가죠. 자, 한 4개만 더 기록해봐라. 자, 하나 또 기록했고요. 98번 오고 99번, 그 다음에 800번 올 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799, 800 왔죠? 그쵸? 요거 기록되고 나서 짠! 멈춥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XRP의 레저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블록이라고 안 부르고 XRP에서는 레저라고 부릅니다. 원장이라고 불러요. 한 단위를.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장 요거에 넘버링이죠. 이거 레저의 뭐랄까 연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번. 이렇게 NO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넘버링 한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숫자가 올라가죠. 이 얘기는 뭐죠? 지금 기록되고 있는 원장이 XRP 레저가 사용되고 나서 계속 쓰여져 갖고 지금 497만 6,796번째 원장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쓰인다면은 숫자 하나 올려서 797로 끝나는 원장이 기록된 거고, 그 다음 기록되고, 그 다음 기록되고, 그 다음 기록된 거죠. 요겁니다. 일종의 넘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멈추고 계속. 자, 그리고 요 아래에 보이시죠? 요거. 요 동글뱅이들.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인데 이거를 약간 색깔이 있는 요런 걸로 표기를 한 거예요. 하나씩 올려볼까요? 표기를 해주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오퍼 크레이시라고 돼 있죠. 뭐죠? 분산거래소. 게이트허브나 이런 XRP 레저상에서 거래하는 우리 업빗이나 빗썸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 말고 분산거래소 있죠? 게이트웨이라고. 거기에서 거래할 때 오더 주문을 걸어주는 거, 메이커 주문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오퍼 크리에이트, 이런 트랜잭션이에요. 그거고, 초록색은 페이먼트 뭐죠? 어떤 계정에서 어떤 계정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거. 이 트랜잭션들이요, 다 이게. 빨간 거는 캔슬한 거, 아까 메이커 주문 만든 거 캔슬한 거고, 요거는 이제 실패한 거죠. 에러 난 거죠. 딱 봐도 느낌표 찍히는 거 보시면 아시죠? 테크노, 뭐 DST 뭐 이런 것들로 페이먼트가 성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박스들 있잖아요. 박스들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 뭘 것 같나요? 바로 밸리데이터들입니다. 밸리데이터들 누가 검증했는지 요 네오 박스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초록색 accept 했다는 표시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했잖아요. 이거 체크됐다. 그리고 여기 체크됐다는 표시들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장 안에 들어가는 트랜잭션을 이 밸리데이터들이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총 밸리데이터 72개 중에 UNL 33개, 그 중에 UNL이 다 참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 레저만 갖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 넘버링이 들어간 레저들마다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들이 쭉 들어갈 텐데요. 들어갈 텐데 이 안에서 이 트랜잭션들이 유효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는 아래에 이 보이시는 밸리데이터들이 색칠되어 있는 애들이 검증을 해갖고 이 원장에 기록된 트랜잭션들이 정상으로 판독돼서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다시 넘어가서 하드포크 설명을 해서 POW 방식을 다시 좀 그려놓고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POW는 이런 블럭들이 있어갖고 안에 트랜잭션 T라고 적겠습니다. TX라고 적을게요.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기록이 샬라샬라 돼갖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정통파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야 우리 이제 출가하겠어, 우리 새로 가정 꾸미고 살래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드포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하드포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드포크 XRP 레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잠깐 멈춰놓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 하드포크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빠져나가서 여기서부터 레저를 새로 기록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건 가능해요. 왜냐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고 누군가 하드포크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 번호로 해갖고 새로 원장을 따로 기록하기 시작하면 하드포크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들? 이 원장을 정상적으로 기록하려면 여기도 밸리데이터들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밸리데이터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죠. 왜냐면 지금까지 기록된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계속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서 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일단 해봅시다. 그냥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모든 상황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설명드릴게요. 이들이 몇 명이 여기로 빠져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새로 기록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여기에 새로운 밸리데이터를 쭉 들어와갖고 이거 새로운 레저를 기록하면서 따로 이어나가면은 이거 역시도 하드포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동기부여가 될까요? 그렇게 할 만한 동기부여가 될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될 것 같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POW는 여러분들 하드포크 하면 되게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하드포크 하면 이거 되게 짱이에요. 이거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팩토리 비전이라는 FV라는 그런 암호화폐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거 POW예요. 근데 하드포크 해갖고 FV1과 FV2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거는 그냥 FV 정통이고 누군가 하드포크 해갖고 FV2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냐면은 여기 전에 이미 FV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의 FV도 갖고 이 하드포크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에서도 FV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FV2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오히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캐시에서 SV 요게 하드포크 하면은 요 그 전에 사고 갖고 있으면 요것도 가질 수 있다 하고 이런 거 호재로 삼아서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죠. 곱하기 2가 됩니다. 순식간에. 뭐 이 각각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암호화폐가 원래 하나던 게 두 개가 됨으로써 곱하기 2가 돼서 이거 갖고 있던 사람이 요것도 갖고 있을 수 있게 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비한 마법입니다. 신비한 마법. 자, POW 하는 쪽들은 이 열심히 채굴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처럼 FV를 채굴하다가 하드포크 하면은 갑자기 다른 것도 소유하게 돼요. 나 FV만 갖고 있었는데 FV2가 생기죠. 갑자기 개이득이죠. POW는 자기가 컴퓨팅 파워만 써갖고 열심히 채굴하면 이거를 소유를 더 할 수 있죠. 근데 이러고 있다 누군가 하드포크 해주면은 개이득. 갑자기 암호화폐 새로 무에서 유가 창조돼갖고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완전 매직이거든요. 이들한테는 하드포크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음모론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된 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러 하드포크를 하는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모론이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이게 갈라져서 나왔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캐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것도 보유하게 된 거거든요. 하드포크 되면서. 그죠? 그러면 이 하드포크를 하는 사람들이 이들과 작전을 짜갖고, 야 이거 하드포크 할 건데 우리 한번 연극 좀 꾸며보자. 싸우는 척도 하고 사이가 안 좋을 척도 해갖고 이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시켜갖고 우리 한탕 해먹자.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면 하드포크 하는데 돈이 들진 않거든요. 가뜩이나 우리가 최고로 하면서 이거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드포크 하면 게이득 아니냐, 뻥튀기 2배, 없던 게 새로 창조되니까. 그제 우리가 싸우는 척을 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결국에는 펌핑해서 한번 털어먹자, 이러면은 저런 것도 할만하죠. 왜냐면 자기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돈 드는 건 거의 없거든요. 갖고 있던 게 2배로 뻥튀기 되죠, 하드포크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 할만합니다. 그러면 XRP로 다시 돌아갈게요. XRP는 하드포크 할만한가요?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보신 POW 쓰는 것과 다른 방식을 쓰는, 컨센서스를 쓰는 XRP 같은 경우는 저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라면 아니에요. 견과류 먹었어요. 견과류. 자, 할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얘도 이걸로 딱 XRP2가 탄생하면은 기존에 있던 게 뻥튀기가 돼서 2배가 되겠죠. 그죠? 특히 누가 좋죠? 리프사가 좋죠. 리프사는 완전 이렇게 하하 웃겠죠. 완전 빵긋 웃겠죠. 고마워. 우리 이제 1000억 개, XRP랑 XRP2 합치면 1000억 개가 넘네.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 하겠죠. 예. 리프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드포커가 할만해요. 뻥튀기 2배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극히 암호화폐 수량이 늘어난다는 관점이고, 사업 비즈니스 면에서 어떨까요? 비즈니스 면에서 이거 하드포커 하면 리프사한테 좋을까요? 안 좋죠. 왜 그러죠? XRP 레저를 신뢰성, 이런 디터민,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야 니네가 이걸 금융으로 쓰더라도 신뢰할 만해. 이거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처럼 롤백도 불가능해. 우리는 한번 결정되면 끝이다. 금융에 쓸 수 있는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그리고 제일 분산화되어 있다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시키면서 이거를 쓰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리프사 본인들 좋다고 이거 하드포크 시켜갖고 XRP2를 만듭니다. 그럼 금융사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들이 믿고 쓰라놓고서는 지금 하드포크 시켜서 지네들 막 사기 쳐먹는 덤핑을 하려고 막 XRP2까지 만들고 있네? 이거 믿고 쓸 수 있어? 절대 못 써.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확실히 손해예요. 이거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이유들만 가득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드포크를 할 수는 있어요. 예, POW랑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XRP 레저 상황에서 하드포크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이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프사는 XRP라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측면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단기적으로 내가 덤핑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죠. XRP 그리고 XRP2 하드포크 된 거 보유량 합쳐갖고 1000억 개가 넘게 되잖아요. 할만하죠. 근데 문제는 다른 애들이 할만한가요? 누구 좋으라고? 리프사를 제한 요 밸리데이터 운영하거나 리플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솔직히 개입도 못해요. 왜냐면 리플로드나 밸리데이터 운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드포크 할 때. 물론 이제 지금부터 돌리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를 배제하고 얘기하자면은
리프사를 제한 나머지들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리프사만 좋으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하드포크가 이론상은 가능하나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체들이 이거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약간 POW랑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량 2배 되기보다는 하드포크된 XRP2까지 생기는 거죠. 지금 보유한 수량만큼. 네. 그래서 하드포크 얘기는 제가 설명드린 이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하드포크 관련된 소식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내용을 안 봤어요. 그거를 어차피 뻘소리 같아서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베이스 측면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만 알고 계셔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뻘소리인지 아니면 좀 약간 고려해볼 만한 소리인지에 대해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분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별이 좀 어렵다, 아무래도 나는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 하시면은 기사 링크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고 관련돼서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드포크 할 때 그 시점에는 원래 XRP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드포크 된 것도 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다 보유를 하게 되죠. 아니, 발음 오리지널로 해요? 아주 여러분들 귓구멍이 아주 미끌미끌하게 해드립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뭐지? 약간 그 특허도 오리지널 발음은 그거거든요? 누구는 이제 페이턴트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식 발음은 특허 같은 경우는 패런이에요. 패런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제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요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때문에 요 단어가 최근에 많이 사용됐었죠. 이거는 막 우리나라식 영어를 생각하면 아마 페이턴트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패런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은 뭔가 제 손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패런.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고버먼트요? 고버먼트가 알기 좋잖아요. 그거 막 거버먼트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이 느끼해갖고 제가 싫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때. 너무 한국식으로 발음하니까 발음 안 좋다고 지적질 해갖고 어느 분이. 그래서 한번 들려드렸죠. 오리지널 발음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사실 차리르도 아니에요. 그때도 들려드렸지만 이 오리지널 발음은 더 느끼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리지널 발음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자, 뿅. 언어 감지. Standard Chartered. Standard Chartered. Standard Chartered. 영어 잘하는 법이요? 저는 영어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리스닝이랑 독해는 잘해요. 왜냐면 전형적인 한국식 영어를 했기 때문에. 발음 안 좋은 건 맞고요. 발음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저한테 약간 공격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발음 구리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려면 느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할 뿐이고 발음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이티브랑 비교하면 발음 안 좋아요. 실제로도 네이티브랑 얘기하면은 제 발음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할 때 느낌 있죠?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들려서 제 발음을 똑바로 못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건 맞아요. 사실이고. 하지만 최악은 아니다. 그리고 독해랑 리스닝은 잘한다. 왜냐면 한국식 영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문 기초영어로 시작된 그 수능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영어를 했기 때문에 독해랑 리스닝은 잘해요. 그래도.
아니 뭐 발음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발음 지적해도 되는데 너무 막 인성까지 건드리는 인격 모독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발음 안 좋은 건 저도 인정하니까 발음 지적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가죠. 하드포크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제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요. 좀 어렵다 생각되시는 건 링크를 주시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뭐지? 아니 발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발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 있어요. 네이티브가 있는데 그 네이티브 몇 친구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발음 연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인정을 하고 싶겠나요? 발음 안 좋은 거. 하지만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최악은 아니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어쨌든 이제 하드포크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요. 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확인 사설을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제 입으로 미워요? 확인 사설을 또 하시네. 자, 여러분 또 뭐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던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뭐였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랑한다고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헐. 갑자기 왜? 제주님이 얘기하신 거. 여러분들 그 약간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예전에 약간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가정은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펴볼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BIS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림이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리고 달러라고 치면 왠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달러 중심으로 편성된 그림이 있을 것 같거든요. BIS가 이 그림을 안 그렸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안 들어오네? 야 안 그렸니 너희 설마? 아니 왜 도표만 그렸어? 그림을 좀 그려주지. 그 그림이 없을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그 그림 좀 찾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가? 요거 아닌 것 같죠? 검색어를 좀 바꿔야겠네요. 지금 찾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달러 위주로 돼 있는 그 시장에 관련된 그림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뒤지고 있는 거거든요. 리퀴디티 하면 나오려나? 이거 다 선그래프로 그려놨네. 하하, 이 사람들 그림으로 그려놓지 좀. 그래야지 좀 같이 보기가 수월한데 그림 그린 게 가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가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리플 합의 프로토콜로 유저가 수익성이 안 좋아 하드포크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하드포크 여기 있다 찾았다. 이 그림 찾았네요. 힘들다. 자, 그림 찾아놨으니까 가자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가자님 질문해서부터 하고 갈게요. 이거는 좀 약간 얘기가 길어질 문제라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자님 질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자님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시나요?
네, 요즘 아마 힘드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자님 질문 주신 거는 리플 합의 프로토콜 컨센서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유저가 수익성이 안 좋아 하드포크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해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컨센서스에 참여하는 밸리데이터들은 수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문제예요. 수익 자체가 없어요, 밸리데이터는. 자, 그거를 공식 홈페이지에도 뒤질 것 같다고요? 예, 아마 리플 욕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놈의 리플 XIP 미래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가격은 안 오르고 쌍욕 나온다, 아마 이러신 상황일 텐데,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힘드시겠죠? 밸리데이터라고 쳐야 되나? 수익 베네핏이라고 하면 나오려나요? 베네핏으로 안 나오네? 얘네가 뭘로 표현했으려나? 이거 말고 여기 나오려네? 베네핏? 아, 여기도 안 나오네? 그냥 코드상의 그런 것만 얘기하네요? 얘기 안 하나? 안 나오네.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갖고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네, 자식공화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드포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가자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밸리데이터를 돌렸을 때 수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밸리데이터들은 POW랑 다르게 뭔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밸리데이터는 진짜 말 그대로 본인이 돌리는 밸리데이터로 인해서 아까 우리 같이 살펴본 레저상의 그 트랜잭션이 밸리드한지 인밸리드한지, 그러니까 밸리드하지 않은지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만 판별을 해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는 대가로 뭔가 주어진 XIP가 뭐 0.01씩 주어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밸리데이터 왜 돌리냐? 컨센서스 합의에 있어서 그러는 트랜잭션도 확인을 하지만 이 XIP 레저상의 규칙, 룰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예로 아까 잠깐 보셨지만 보여드릴게요. 요 fee voting이라고 나와있죠. 네. 이 수수료 있잖아요. 들어가는 수수료 여기 써있죠, 명확하게. 밸리데이터가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트랜잭션 코스트를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여기에도 나와있죠. 네. 그리고 리저브 물량, 이 계정마다 20개씩 있어야지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 20개라던가 지금 보시는 트랜잭션 코스트, 보통 뭐 12드랍씩 발생하는, 트랜잭션 하나 할 때마다 발생하는 요거에 대해서 밸리데이터들 투표해서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나 될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80% 이상 동의만 하면, 그리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20개 있어야지 활성화되는 것도 기준을 10개로 낮추거나 또는 5개까지 낮추거나 또는 40개로 2배로 뻥튀기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멘먼트라고 하는 XIP 레저상의 새로운 규칙 또는 기존에 있던 규칙 내용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투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80% 이상 동의 필요하다고. 이게 바로 밸리데이터들이 갖는 이권이에요. 수익은 없어요. 본인들이 이 작업 증명처럼 뭔가 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암호화폐를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XIP 컨센서스 부분이나 또는 규칙에 대해서 본인들이 밸리데이터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거는 사실 컨센서스 관련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 원래부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하드포크랑은 좀 무관합니다.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하드포크의 동기부여 관련돼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였거든요. 가자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 참고해보시면 아까 주신 질문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가 만약 가반수 이상 이기시 하드포크가 될까요? 하는데 그거는 투표는 가반이 아니에요. 리플의 XIP 레저의 컨센서스는 80% 이상 동의입니다. 컨센서스가.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규칙이 바뀌거나 새로운 규칙이 생기거나 기존의 규칙이 삭제되는 것들이 가능한데
이거는 하드포크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본적인 거, 진짜 하드포크라는 거의 기본적인 거는 POW에서 얘기하는 그 블록이 XRP에서는 레저 단위로 부르는데 이 레저가 갈라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갈라져 나오려면 당연히 이 갈라져 나온 쪽도 밸리데이터들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예. 그게 아니면 당연히 스캐미 테니까 제대로 밸리데이팅이 안 될 테니까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런 게 있으면 하드포크가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동기부여가 되느냐죠. 뭔가 기업들이든 사람이든 일단은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이려면 어떤 것을 했을 때 본인한테 뭔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힘들 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요즘에 세종에 군용 헬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야밤에 군용 헬기가 돌아다니네요. 소리가 되게 크네.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들? 따다다다다다다. 가자님 후원 2,000원. 아, 가자님 후원 감사합니다. 스텔라는 했잖아요. 스텔라는 하드포크가 아니라 스텔라는 그겁니다. 그냥 XRP 레저, XRP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클론을 만든 거예요. 하드포크라고 얘기 안 합니다. 클론이라고 얘기해요. 네. 하드포크가 아니에요. 클론이에요, 클론. XRP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스텔라를 새로 만든 겁니다. 하드포크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하드포크면 그 크리스 라셀 그리고 아서브리또 이런 애들이 스텔라 룸에는 몇십억 개씩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하드포크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어떤 거를 좀 얘기를 나눌 거냐면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게 된다면 했을 때 뭐 가격이나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달러와 관련지어서 얘기할 겁니다. 달러. 왜 달러랑 관련지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엄청 강조했죠. 뭐라고 하죠? 메이 US 그레이터라고 얘기하나요? 아무튼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맨날 이거 하잖아요. 마치 구호를 외우듯이. 그 막 뭐라 해야 될까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2차 세계대전이죠? 1차인지 2차인지 헷갈린다. 어쨌든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군이 있을 때 그때 막 나치가 그랬잖아요. 뭐 올 하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올 하일 히틀러인가요? 그런 것처럼 약간 선동하는 것처럼 이걸 하는데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거 얘기할 때 달러가 절대 기축이 돼야 된다. 모든 건 달러 위주로. 달러에 대한 도전은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리브라 관련된 얘기도 할 때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는 건데 왜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상당히 달러를 기축통화를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쓰이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도 표현했다시피 이 기축에 대한 이권을 뭐 이권일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이렇게 됐던 간에 그거는 별개로 치고 어쨌든 이 상황을 놓지 않는 거려는 정황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 발언에서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은 아까 그 그림 어딨어? 자, BIS가 만든 자료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면은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어떤 식으로 거쳐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요 아메리카 대륙은 달러 위주로 돼 있죠. 그리고 아시아 대륙은 이제 중국 위안화 위주로 돼 있고 편성이. 근데 재밌는 건 2000년에는 일본 엔화가 중심에 있었어요. 약간 유동성이 제일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중국을 시장을 거치게 돼 있고 유럽은 되게 재밌는 게 독일이 중심에 있습니다. 왜 영국이 짜증을 내는지 알 것 같아요. 독일 위주로 돼 있는 거를 좀 뒤엎고 싶겠죠. 옛날에는 영국 위주로 돼 있었으니까 이 자리가 아마 영국이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은 독일이겠지만. 헤일 하이드라.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미국은 사실 라틴 아메리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자면 대륙별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자면 미국이 중심에 있거든요. 달러가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XRP가 성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XRP의 목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세틀먼트거든요. 그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 보면서 하는 게 역시나 쉽죠? XRP 브릿지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요 그림이죠? 아니. Good grammar Nani? and spelling. 자, 요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여기 있는 건데,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로 성공하면 모든 거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저도 그림으로 한번 미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달러가 이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달러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페어링 돼갖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XRP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거는 이렇게거든요. 가운데 있던 달러를 여기로 밀어내고, 그리고 원화,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달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재정 관련된 거나 실제로 지금 예를 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각 나라의 외환 관련된 대응책으로도 이제 달러 보유로 쓰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적어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만큼은 달러가 XRP가 성공을 해버리면 중간에 위치해 있던 달러가 다른 나라의 법정화폐, 여느 법정화폐처럼 똑같이 XRP한테 그 자리를 내주고 그냥 하나의 법정화폐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제 달러의 유동성, 그 강력한 기축통화의 특성을 갖는 그 바탕으로 중심에 자리 잡았던 건데 XRP한테 그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까지도 저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건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럼 XRP가 저기랑 뭔가 충돌하는 느낌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세계 경제 관련된 거는 앞서서 전제로 깔아놓을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파운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국 파운드가 기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국은 당시에 금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곳입니다. 근본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법정화폐 뒤에 보증하는 가치가 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영국이 파운드로 기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자리 잡게 되죠. 미국이 자리 잡으면서 뭐 우리가 많이 얘기 듣는 브렌트우드 관련해서 뭐 고정 환율제 뭐 이런 것들 붕괴되고 하면서, 뭐 오늘날에 복합적으로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지네 맘대로 여전히 고정 환율제 쓰면서 하이브리드 형태 쓰기도 하고 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제 써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우리나라도 그거 하고 막 얘기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미국과 뭐 중국 세계 무역 전쟁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영국이 파운드로 기축통화를 담당했는데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 우리보다 훨씬 해박한 경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는 XRP 중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것도 XRP고, 우리가 그나마 세계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보다 잘하는 거는 그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별로 잘 모르고 있을 XRP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겠죠, 적어도. 그래서 그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갑시다. 설명할 건데, 자, XRP가 일단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XRP가 성공하는 그림으로 간다는 가정을 합니다. 실패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나눌 얘기가 없어요. 실패하면 뭐 이런 달러 패권에 대한 뭐 도전이든 아니든 그 그림으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케이스는
그냥 배제를 시키고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그림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아까 보신 달러 중심으로 되어 있는 A라는 법정 앞에 B라는 법정 앞에 C라는 법정 앞에 D라는 법정 앞에 이런 그림에서 여기에 중간에만 XRP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브릿지 시키는 겁니다. XRP가 브릿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미국 달러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페어링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죠? XRP는 그냥 XRP 레저상에서 페이먼트를 하자는 게 아니죠. 블록체인은 언제만 쓰죠? 이 중간에 브릿지 할 때만 쓰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XRP만 갖고 금융기관 없이 거래하자고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존의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금융권들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죠?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XRP가 성공했을 때 이 그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현재의 전체적인 이 유동성 풀의 중간에 달러 중심으로 해놓고 각 법정 앞에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최종 그림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초기에는 이거는 분명해요. 초기는 이 그림일 거예요. 실제로도 오늘날 이 그림으로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미국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거, 미국에서 필리핀 페소로 가는 거 이미 이 그림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워낙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XRP가 기존 금융권을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비즈니스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초기에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도 이럴 수도 있지만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 제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는 이 그림으로 가게 될 거는 자명하다. 실제로 오늘날 초기 상태에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죠. 솔직히 중간에 브릿지만 해주는 거니까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놓고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미국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얘기할 2번 그림에 있는 거예요. 2번 그림에 요 그림에 있는 겁니다. 그냥 진짜 XRP가 중간에 자리 잡는 형태. 요 그림으로 가면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 나눴던 이게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이 되는 게 아니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것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은 XRP가 중간에 자리 잡으면서 달러가 뭐 A나 B나 C나 D 자리로 밀려난 그림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해보죠. 2번으로 XRP가 가야 될 이유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될 만한 정황이 있느냐,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XRP는 모든 거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네. 자, 보세요. 위에 그림으로 형성됐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달러 중심으로 모든 법정 화폐와 페어링 돼서 이게 브릿지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달러 XRP 페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고 A라는 법정 화폐와 XRP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볼까요? 이쪽이 이게 존재한다면 B 역시도 XRP와 페어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A에서 B로? 이게 페어링이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단순한 연결입니다. 이 페어링이 있다면 그리고 B와의 페어링이 있다면 이렇게 가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달러 없이 갈 수 있죠. 여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2번 그림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고 되게 반응이 다양할 거예요. 머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팩토리씨 아까 1번 그림으로 초기에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뭐 말장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얘기해놓고 2번 그림이 될 만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실 분들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미 페어가 완성이 돼 있는데 초기에는 1번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일단은 양쪽 페어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충분히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충분히 가기에 페어가 있음에도 충분히 가기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유동성. XRP가 브릿지 되려면 이 마켓, 각각의 페어링 마켓에 유동성이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면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못 갑니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한 이게 중간에 껴주면은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각의 이렇게 페어링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쓰다 보면은 결국에 이 교차 구간에 점점 사용이 늘어나면은 결국에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XRP가. 그러면 결국에 이쪽도 유동성 증가, 이쪽도 유동성 증가거든요, 이 페어들이. 그러면 그때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번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자연스럽게 1번 그림에서 초기에 이런 그림 유지하다가 2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1번이 저렴할까요? 2번이 저렴할까요? 이거는 생각 깊게 안 해봐도 답이 나와있죠. 2번이 더 저렴합니다. 중간에 달러를 한번 거쳐가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더 저렴해요. 그리고 심지어 리프사가 가장 노리는 거는 진짜 XRP가 나중에 최종 완성 그림, 막 금융기관들이 직접 홀드하기 시작하면은 이 XRP 들고 있다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러면서 XRP를 홀드한 금융기관들이 직접 마켓메이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XRP를 마켓메이커 역할에서 수급을 하고 다시 필요할 때 써버리고 다이렉트로 가고, 이게 완전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거죠. 네. 왜 이번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XRP가 성공함에 따라 거기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XRP가 성공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2번 XRP 유동성이 늘어나고 XRP가 더 사용될수록 2번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원래 이 얘기가 시작된 발단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해보죠. 이렇게 되면 달러의 자리를 밀어낸 거잖아요. 적어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랑 좀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상충을 해갖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미국한테 견제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드려야 될 거는 달러 기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단점, 효과라기보다는 장단점을 얘기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달러 기축이 오로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이제 달러를 대체할 뭔가가 SHC가 필요하다, 이 발언을 하는 거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다, 이 부분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달러 기축통화가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가 기축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거를 달러를 최대한 많이 보유해서 외환위기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항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달러를 자꾸 사들이는 거, 그걸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영국 총재 얘기를 꺼낸 것도 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참고하세요. 그냥 왜 꺼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달러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자꾸 홀딩을 하다 보면은 유동성에 문제도 생기고, 결국에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고 그러는 과정 중에 적절하게 조정을 못하면, 경제라는 게 그렇죠. 항상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단순하면은 뭐 GDP가 높으면은 그 나라 경제가 무조건 성공해, 내수가 활성화돼, 이러면은 여러분들 최저시급을 그냥 뭐 10만 달러로 정하면 되겠죠. 시간당 10만 달러 줘라, 그럼 내수 경제 활성화 되겠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장의 돈이, 벨로시티 말씀드린 거, 시장이 돈이 흐르는 그 사이클, 그 속도와 그 사람들의 수익,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지불 능력, 이거를 바탕해줄 수익 같은 거를
적절하게 다 조정을 해줘야지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그 사람 수입을 강제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되게 실제 케이스가 많잖아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죠. 달러래. 석유가 잔뜩 나오는 나라들이 석유 복지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경제가 좋나요? 석유가 철철철 넘쳐갖고 나라에서 석유를 팔아서 돈 벌어다가 개인들한테 돈을 막 줍니다. 근데 그런다고 나라 경제가 막 붕되진 않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해요. 결국에는 달러를 마구 찍어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히 잘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절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세계 금융을 달러 기축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세계 금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예상 못한 상황이 연출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죠.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이잖아요. 그 달러 자체 그리고 미국의 경제 자체가 흔들리면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약간 부담으로 짊어져야 되는 숙제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인 사실들을 알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세계 막 월드 파이낸스 전문가,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런 인사이트와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린 일반적인 그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이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전제로 사전에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말한 것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본인 판단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경제 문제는 전문가들도 잘 틀려요. 정말 잘 틀려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잘 틀립니다. 그런 면모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로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XRP가 아까 2번 그림으로 자리 잡아 가요. 성공해서. 그랬을 때 달러와의 이런 이해 충돌 관계로 형성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달러한테 마냥 나쁜 걸까? 또 그렇다고 보기에도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축통화의 단점도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XRP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담감을 XRP가 대신 짊어질 텐데 XRP는 그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법정 통화가 아니에요. XRP로 한 나라의 경제가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XRP를 피아트로 운영되는 한 나라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국이 안고 있는 그런 부담, 단점들 다 사라져요. XRP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XRP는. 크립토 커런시고 디지털 에셋이고 네이티브 에셋이고 이걸 바탕으로 돌아가는 경제 자체가 없습니다.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던 단점을 XRP가 물려받아도 그런 단점 자체가 작용하지 않아요. 약간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담감, 이 짐을 XRP한테 넘기면서 동시에 세계 금융위기가 올 만한 요소가 삭제가 됩니다. 그 단점이 없어져요. 이거는 명확한 장점이거든요.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죠. 네. 하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XRP가 성공해서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시장 요구에 의해서 뺏기거나 또는 XRP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XRP 사실 뭐 뒤에서 받쳐주는 조직이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있다는 가정에 얘기할게요. 막 그 reptilian, 뭐 로스차일드 이런 비밀결사 조직들이 XRP를 밀어갖고 미국을 뻥 걷어차고 XRP를 미국이 원하지 않았지만 기축처럼 중간에 브릿지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달러가 계속 기축이 되고 싶은데 이거 뭐냐,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우리 자리 뺏었네, 이것들이 하면서 리브라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다 죽었어, 더 크기 전에 밟아놓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전문가도 틀리는 문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정말 리브라처럼 여길 건지 XRP가 성공하려고 하면,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기 힘든 다른 그림이 형성이 돼서 뭐 어째저째 해갖고 그냥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 자리 잡고 미국 달러도 사이좋게 나란히 어깨에 동무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 막 이러면서 지낼지, 예, 뭐 리플은 너무 예뻤다 막 이러면서 약간 사이좋게 지낼지, 애인처럼 지낼지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팩트 부분도 있죠. 그걸 바탕으로 자유롭게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팩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현상들이 하나씩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날 거거든요. 실제로 XRP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게 진짜 눈앞에서 현실로 조금씩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XRP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IMF가 어떤 기관이라고요? 국제통화제도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달러 대신에 다른 걸 기축으로 SHC라는 명칭으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달러 말고 다른 거를 잡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IMF 방금 얘기한 국제통화제도 관련된 거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고위조언위원으로 리프사를 껴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뭐 온만이 반매음해서 관심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뻥튀기 하는 선동 없이, 그리고 그러니까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좀 상황을 추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적어도 IMF는 리프사한테 리프사의 의견을 들어주고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고위 조언위원으로 껴놨다는 거는 그들의 의견에 대해 들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껴놓은 거죠. 그걸 실제로 수용을 해갖고 적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리프사의 조언을 듣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프사 말고 다른 암호화폐 회사는 없죠.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걔네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잖아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만든 회사는 아니죠. 이 두 군데 회사만 유일하게 껴있다는 거.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게 달러를 대신해서 다른 존재가 기축을 자리 잡는 게 맞다. 장기적 롱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리프사가 꿈꾸는 그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죠. 적어도 영국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뭐 속으로는 영국 파운드가 다시 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달러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관계가 XRP 비즈니스 모델과는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이런 뒤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던, 아니면 실제로 국제기구인데 리프사의 생각을 경청해 주던 간에 어쨌든 이런 약간 호의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나 어떤 영향력 있는 선진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 같은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사실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실 정답을 못 내려요. 이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할 그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맨날 미국이랑 중국 무역 전쟁 하면서 막 되게 다 아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막 쉽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한 이해관계, 각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거고, 그렇게 뭔가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뭔가 전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마치 그냥 무슨 배팅하는 것처럼 뭐 미국이 이길 거다 막, 그러니까 중간 내용이 없어요. 막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하죠. 이거는 미국이 이런 속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미국이 이길 겁니다. 아니 트럼프 뭐 최면 걸어갖고 알아봤어요?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에 좀 놀라움을 갖습니다. 저거 맞추면은 대단하신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때려 맞춘 거죠. 어쨌든 때려 맞춘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요. 과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아무튼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팩트 기반으로 어떨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제 흐름이 시장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XRP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SDR로 도입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제프님 한잔 하셨나 보네. 아 미국이랑 중국이랑 짜고 치고 있다고요?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네. 우리도 좀 껴줬으면 좋겠네. 자꾸 입으로 막 견과류가 들어가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그만 먹어야지. 총다리님은 전문가시죠. 제가 인정합니다. 총다리님, 호야님 인정할게요. 드립 전문가. 드립 전문가. 왜 스스로를 방구석 여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의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치 이게 진실인 양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인 양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된 거죠. 저는 각자의 생각이 틀리든 맞든 서로 뭐라 해야 될까 건전하게 의견 교환이 되는 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돈벌이 목적으로 그런 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문가 행세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그게 그냥 자신의 개인 의견일 뿐이지 마치 그게 신내림 받은 듯이 무조건 맞는 듯하게 설명하는 사람들. 야 미국 CIA도 모르는 걸 나는 안다 이러면서 완전 사기죠 그거는. 근데 우리같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들을 교류하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거죠. 네, 저희들 개개인들의 생각을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러지 않을까요? 이미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난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는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 나누는 건 정말 건전하고 발전적인 거죠. 베스트 짱 좋다고 생각해요. 왜 조매랑이에요? 송다리님 왜 아프셔갖고 소심해지신 건가? 드립 잘하시면서. 타타님이 얘기하신 거 한번 볼까요? 중국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이 CBDC 발행한다면 미국도 달러간이 사이버상의 기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이 연내에 CBDC 발행한다는데 미국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팩토리님 의견은 어떤가요? 하시는데 중국이 CBDC 발행한다고 해서 미국이 꼭 CBDC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CBDC가 뭔가요? CBDC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본질을 떠올리면은 아마 저 얘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뎁스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1번.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CBDC가 뭔지를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CBDC와 지금 오늘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의 차이는 뭔가요? 똑같이 디지털이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둘의 차이. 맞아요. 타타님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데 조금 더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둘의 차이점이 뭔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는 맞아요. 뭐 그 형태를 크립토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다른 형태의 디지털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요? 오늘날 은행 계좌 있는 그것과의 차이. 자, 장준영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 제가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확장을 돕기에 제가 역질문을 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장준영님이 종이화폐를 전자화폐로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전자화폐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은행 계좌 쓸 때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뱅킹 하던
아니면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온라인 뱅킹 하던 할 때 그거 디지털이잖아요. 이미 전자화폐로 전환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가 차일까요?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도 RTGS가 존재합니다.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 그리고 한국금융망이라고 해서 한국은행 금융망이라 해서 중앙은행이 만든 금융망이 존재해요. 거기도 디지털로 된 원화가 존재하겠죠. CBDC랑 뭐가 차이 나나요? 이미 디지털화 돼 있는 게 있는데. 실물의 유무 차이요? 맞아요. DLT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특성들 하나씩 얘기해주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아직 얘기가 안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차이점. 오늘날 말하는 CBDC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행들, 그게 중앙은행이든 상업은행이든 간에 그 디지털상의 계좌에 존재하는 돈이 이것과의 차이점, 여러분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관련된 차이점이 아직 안 나왔는데 뭐냐면은 똑같은 디지털이에요. 똑같은 디지털이지만 공통점, 차이점. 똑같은 디지털. CBDC. 그냥 계좌돈이라고 할게요. 계좌문의. 무슨 사나문의 같네. 계좌문의 아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다른 차이점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CBDC는 여러분들 종이화폐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고유 넘버링이 존재합니다. 근데 계좌문의는 고유 넘버링 있을까요? 없어요. 고유가 아닙니다. 네이티브 에셋이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DLT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상에 존재하는 XRP는 복제가 되나요? 지금 이제 사실 1000억 개는 아니지만 반올림에서 1000억 개 있다고 하고요. 현재 원래는 1000억 개 아니죠. 트랜잭션 코스트로 디스토리 된 것들이 있죠. 파괴된 것들이 산화돼 갖고 한 900만 개 정도 아마 오늘날 없어져 있을 텐데, 그냥 이제 상황 설명을 위해서 그냥 1000억 개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자면 얘네가 복제가 될 수 있나요? 이 안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XRP, 보유하는 XRP들이 복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그러죠? DLT라는 특성과 블록체인 특성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똑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만든 CBDC는 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이화폐들 넘버링 달리는 것처럼 발행할 때 넘버링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고유 그 하나하나의 이런 이 단위들이 고유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디지털인데 이제 와서 왜 CBDC를 되게 각광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로 모든 걸 전환하기에는, 그러니까 종이화폐를 없애기, 종이화폐가 뒤에 담보가 되지 않고 그냥 디지털로만 하기에는 통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중앙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종이화폐 오늘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중은행이 있는, 그리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디지털에서 써요. 근데 얘네가 그 이런 단위가 고유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디지털상에서 내 서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중앙은행 계좌, 물론 일반 고객들 중앙은행 계좌 만들기 힘들겠죠. A라는 존재가 있으면 A 계좌에 뭐 1000억 입력하면은 그게 땡이죠. 바로 1000억이 발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중은행이 옮겨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앙은행은 절대 해킹을 안 당해요. 여기에 막 절대신이 강림해갖고 지켜주고 있어요. 해킹 안 당해요.
중앙은행 안 당해요. 그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건 조작은 일단 안 되겠죠. 근데 이 A로부터 A가 막 시중은행에 돈을 쓰기 시작해갖고 시중은행으로 이 천억들이 분배가 됐습니다. 뭐 예금을 하든 돈을 써갖고 지불하든 막 B, C, D 이런 데에 천억이 막 분배가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D은행이 해킹당했어요. 이 분배된 돈이 뻥튀기 돼서 200억 개, 2천억 개로 불려졌어요. 이거에 대해 확인하거나 컨트롤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디지털 화폐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종이돈은 아직도 디지털이 훨씬 편하잖아요. 왜 오늘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화폐를 갖다 팽개치지 않고 여전히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로 전환하기에는. 근데 블록체인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뭐가 나왔죠? DLT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를 못 쓰고 있었는데 야 이거 봐라.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겠네 해서 나온 게 CBDC입니다. 야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과 DLT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뭐냐? 야 이거 쓸만한데? 그러니까 CBDC 발행하면 장점 중에 하나로 얘기 나오는 게 바로 통화정책 관리하기 좋아지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발행한 돈들이 DLT 상에서 다 확인이 돼요. 오늘날엔 종이돈 찍어갖고 보내면은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찍어낸 돈이 오늘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1년 전에 찍은 돈이. 그게 막 종이화폐가 찢어져갖고 불타 없어졌는지 이게 추적 관리가 힘들어요. 근데 DLT 또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한 CBDC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각각 하나의 존재들이 고유한 존재고 분산원장에서 다 확인이 되죠. 이러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통화 관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디지털 커런시가 존재했어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드린 그런 고유성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못 쓰고 있었는데 블록체인과 DLT 개념이 나오면서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들이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왜 이제 와서 디지털 진작이 시작됐고 인터넷 잘 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디지털 커런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네,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점이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 질문 때문에 그러죠. 타타님이 질문하신 거에 이제 중국이 CBDC 발행하면은 미국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얘기 주셔갖고 지금 CBDC의 본질부터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중국이 CBDC를 발행하면 지금 설명드린 장점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든다고 해서 이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달러의 위상을 깎아내거나 할 수 있는 장점은 없습니다. 왜냐면 왜 XRP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기 쉬워요. 중국의 CBDC는 중국이 만든 CBDC 네트워크가 있을 테죠. 그 블록체인을 만들던 아니면 DLT로 만들던 간에 그게 있을 텐데 거기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죠. 만약에 전 세계가 중국의 CBDC 네트워크를 써준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이 써줄까요? 그리고 미국이 꽉 잡고 있는 오늘날의 이 유동성, 법정화폐 시장, 미국이 안 써주는데 다른 나라가 중국 걸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특정 상황에 따라서, 특수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는 나라도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일본만 봐도 일본이 중국의 CBDC 네트워크를 쓸 이유는 없죠. 중국 내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근데 중국의 네트워크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과연 쓸 동기부여가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만 쓴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통화제도,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달러 기축, 이 구조를 영향을 주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순히 CBDC를 만들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영향을 못 줄 걸로 보입니다. 뭐 중국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제 통화 제도상에서는 영향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XRP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한 7개월?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1년 7개월, 8개월? 그때부터 봤으니까 반올림하면 2년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중국 CBDC가 미국 CBDC를 만들어야 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타타님이 얘기하신 대로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XRP가 성공으로 가면은 분명히 XRP가 달러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보다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 안에서 미국 달러가 갖고 있는 위치를 너 비켜 하면서 뺏을 거는 자명하거든요. XRP가 성공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진짜로 전체 국제통화상에서 달러를 아예 밀어내고 기축이 아닌 걸로 하고 XRP가 기축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쉽게 얘기하지 못할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한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림이라는 건 자명합니다. 확실한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단점만 갖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나 짐, 그리고 세계 경제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정화폐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그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 일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미국의 그 말도 안 되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때문에 세계 경제가 촉발됐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와르르 부도나니까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거렸죠. 같이.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 게 미국 달러 자체가 전 세계에 이제 기축통화고 미국 경제가 거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강나라는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달러의 유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세계 경제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XRP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지금 미국 달러처럼 그렇게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형태로 무언가가 대체한다면 XRP가 그 역할은 할 수 있죠. XRP 말고 또 다른 게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죠. 크게. 환영할 만하죠.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부담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장점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법정화폐가 현재 기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생각이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 역시도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자, 부동산이요? 주식? 경제위기 오나요? 자, 김부사님 질문 아까 봤는데 이제서야 답변 드리겠는데요. XRP 레저가 IP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XRP 레저가 있고 레저는 이렇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왜 잘못 쓴 것 같지? 제대로 썼죠? IP 레저는 뭐냐면 다리 프로토콜. 제주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주님 설명처럼 그리고 저도 설명드렸던 적이 좀 있죠. 잠깐만 좀 더 약간 추상적인 레벨의 TCP가 없나?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려놓은 거. 요 그림으로 할까요? 요 그림이 낫겠다. 자, 요 그림으로 하죠. 자, IP는 뭐냐면 여러분들 XRP 레저는 김부사님 그냥 말 그대로 원장으로 보시면 돼요. XRP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원장으로 보시면 되고 IP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TCP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김부사님 PC입니다. 이게 구글 유튜브예요. 호스트 B라고 되어 있는 게. 자, 김부사님은 지금 구글 유튜브가 서비스하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금 제 채널에서 함께 하고 계시나요? 제 영상도 보고 채팅도 가능합니다.
하는데 뭐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인터넷이란 게 있어서 가능하죠. 예. 인터넷은 약간 추상화된 명칭이고 실제로 이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데이터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는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 쓰시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제 화면,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들, 보이는 거나 들리는 것들, 모든 거, 스트리밍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라는 단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구글 유튜브 서버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 채팅할 때는 여러분들 채팅한 글자들이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구글 유튜브 서버로 가니까 같이 채팅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보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 그리고 피드백하는, 채팅치는 이 행위들이 데이터라는 단위로 쪼개져서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단위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뢰성 있게, 그리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시키기에 쓰는 약속 방식. 우리나라 교통, 도로에 나가면 교통법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빨간 신호가 있으면 멈춰야 된다. 초록불 들어오면 가도 된다. 그죠? 좌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할 수 있는 이 신호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측 통행하고, 우리나라 우측 통행이죠. 그리고 운전자는 좌측에 앉아야 되고, 전방 좌측에 앉아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 교통법이 존재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TCP라는 게 이 데이터,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패킷 단위라고 불러요. 이 패킷들, 데이터를 쪼갠 게 바로 패킷 단위인데, 이 패킷들을 목적지까지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게, 효율적으로 옮기기 위한 약속이 바로 TCP라는 겁니다. 아까 비유했듯이 도로 나가서 우리가 운전할 때 준수해야 되는 게 교통법이잖아요. 바로 이 TCP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써서 스트리밍도 하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약간 일반인들한테, 여러분들께도 와닿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 TCP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IP는 요것과 동일합니다. equal IP로 보시면 돼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통해서 우리가 돈, 모니, 데이터가 아니라 모니를 주고받을 때 새로운 교통법 같은 약속, 그게 IP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다니는 차로 놀려는 게 바로 XIP입니다. 이 IP라는 교통약속을 준수해서 다니는 도로에다가 리플사가 거기서 주력 차량으로 놀려는 게 XIP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테반 토마스, 지금 코이사의 CEO로 있는 스테반 토마스가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어떤 똥차로 비유했죠? 아무튼 똥차로 비유하고,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요. XIP는 뭐라고 했죠? 뭐 포르쉐라고 했나? 아무튼 되게 비싼 차로 비유했잖아요. XIP는 요거라고 하면은 BTC 똥차다, 이 비유를 했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것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스테판 토마스 XIP 카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뭐라고 비유했지 너? 안 나오냐? 이 자동차로 비유 많이 했는데? 무슨 차로 비유했죠? 페라리로 비유한 것 같네. 맞아, 페라리 생각났네. 페라리 치면 나오겠다. 페라리가 이렇게 된다, 스펠링이? 아, 요거네. R이 2번이네. 뭐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 어쨌든 페라리. 엔진이 이상한가요? 네,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김부사님 좀 도움이 되나요? 제 설명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약간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IP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럼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약간 단기간 내 설명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IP 관련된 거는 계속 설명이 나오면은 조금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상실현님 질문 주신 거. 중간에 스트리밍이 끊기면은
이 스트리밍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제 쪽이 이제 구글 유튜브로 가는 그 패킷이 끊기거나 또는 구글 유튜버에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가는 패킷이 중간에 끊겼을 때 여러분들 화면이 끊길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거 빚고 5억 개 간 거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아마 그 뭐죠? 그 사기꾼들, 중국 애들 사기꾼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할 때 이동이 아직 안 했었어요. 오늘날에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설명드릴 당시에는 아직 이동 안 한 상태였습니다. 엑서커런트 실시간 송금량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리프사만 알고 있는 데이터고요.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근데 벌써 한 2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자러 갈 시간인 것 같은데 2시간 40분? 여러분 자러 가야죠.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차 뭐 사야 되죠? 어렵네. 차를 뭘 사야 되나요? 선택장애.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물론 제 개인적인 것도 포함된 얘기긴 한데 오늘은 확실히 근데 기운이 안 나네요. 람보르기니요? 스타 고고? 스타 좀 할까요? 진짜 좀 기분이 꿀꿀한데 스타 좀 해야겠다. 우리 화풀러 가야겠네. 상대방한테 그 뭐라고 하죠? 마패. 상대방 농락하는 그 상대방 기지에다가 막 제 건물 짓고 막 장난쳐갖고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네. 근데 스트레스 푼다고 가놓고서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 계속 져갖고. 어쨌든 오늘 진짜 스트레스 풀어야겠네요. 일단은 XRP와 리플에 관련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혼자 알고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거를 알려준 대가로 여러분들한테 막 후원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시지 말고 소중한 가족들 위해 쓰셔라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는, 사실 돈 벌기보다는 제가 그냥 제 전공과 관련된 이유라는 걸로 쉽게 알고 있는 이 정확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다른 곳에서 그냥 너무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희망회로를 들어서 그 회로랑 맞지 않는 지금 이 순간 때문에 화가 나시더라도 제가 하나 부탁드리면 저한테는 풀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게다가 제가 하지 않은 얘기 때문에 저한테 화풀이 하시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되게 속이 상합니다. 저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 다른 데다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외면한다는 건 아니고, 저한테만 다른 데에서 얻은 화를 저한테 풀지 마시기만 하면은 언제나 여러분들 힘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XRP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끝이 어디든 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소수라도 계시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 드릴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어도 뭐라 해야 될까, 제 마음이라던가 그런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스캔 강요하면서 돈 벌거나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강요하거나,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제 광고를 무조건 봐주세요. 제 광고 하루에 10개씩 봐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변질되면은 뭐또 모르겠지만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래도 변질되지 않는 이상은 좋게 봐주시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억울하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저도 속상해요. 자, 어쨌든 이런 말씀들 좀 하세요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부터 비가 계속 온다고 하네요. 일요일까지 장마인가봐요. 그래서 내일 꼭 우산 챙기시고 내일 하루 출발도 즐겁게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스트레스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저는 여러분들께 화풀이 안 하고 안면식도 없는 스타 세계에 상대방에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